여의도 이슈 톡톡. 여의도의 현안, 정치 현안을 정말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는 두 분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팍팍 돌아가는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입니다. 표정이 좋으세요. 예.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폭폭 돌아가는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입니다. 예, 뭐 잘 돌아가고 있는 두 당 표정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뭐 저희 이상으로 네. 또 가방위원장님의 표정도 최민희 꽃처럼 화나세요. 표정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시죠? 이게 표정으로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일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일하고 기분 싶으셨을 좋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 국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또 얼마나 더 방송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국회의원이 돼요. 예. 공천도 받아야 그렇죠.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국회의원이 어렵게 됐는데 갔는데, 예.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하는 모습 좋고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분. 근데 김지호 우리 부대변인 항상 이 이름표를 달고 네. 이거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업체에 의뢰해서 나 누가 팬이 만들어 준 줄 알았는데.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한 3개 만들어서 예. 달고 다니고 열심히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부럽네요.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에 처음 예. 이렇게 출근을 하셨을 때 네. 경기도 공무원들도 좀 공직자니까 이름표. 이름표를 달고 다녀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 공직자들이 네. 엄청 들고 일어났어요. 아. 뭐 개인 정보, 뭐 인격 뭐니 뭐 말살된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뭐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막 그때 아마 네. 굉장히 경기도 공직자들이 반발을 하고 노조에서 그랬는데 그래도 공직자는 이름표를 달고 책임 행정을 해야 된다. 야. 강하게 밀어붙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어떤 행보나 정책에 대해서 크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현재 네. 이름표라도 달고 다니자. 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때 눈에 띕니다. 사실 이제 그 도정이 네. 이재명 도지사 전과 후가 이름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금융실명제처럼. 예, 네. 책임 행정을 책임 해라. 행정. 그게 멋있더라고요. 네. 저는. 자, 여기서 이제 책임 논평, 네. 책임 방송, 네. 김지호 방송. 고소 기다려 고발은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여당에 고발한 한 명 있더라고요. 그냥 막 고발해가지고 네. 막 이기고 그래갖고 막 5억 6억씩 그냥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아유 뭐 정치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무조건 대화 소통입니다. 네. 대화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지호 부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함께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회예요. 맞습니다. 국회가 언제 정상화가 되느냐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만났는데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는 네.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저의 입장은 관찰자 시점이죠. 관찰자 시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네. 거라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의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마지막 생각이 기회. 듭니다. 너무 기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그래도 길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이끌어 나가보자 하고 이제 아. 껴안으려고 하는 예. 그런 태도를 보이신 것 같은데 날도 더운데 껴넣을 필요 없는데. 에어컨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명색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입법 독재한다고 법사위원장 아하. 내놓으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 맡겨놨습니까? 법사위원장? 그렇죠. 계속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계속 그 논리예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민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관례대로 하자. 이 얘기만 계속 뭐 녹음 테이프 틀듯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네. 건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통과한 법안들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네. 아니면 뭐 출석 안 해버리고 투표 안 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법사위가 필요해요? 안 할 건데.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할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뭐 국회일. 계속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이유가 네. 다 이제 무용지물 만들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네.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만 좀 달라고 해라. 때 좀 그만 써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우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우원식 의장님이 예. 사실은 뭐 물론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다음에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뭐
이게 또 의장으로서 뭐 말 안 듣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어떻게든 좀 잘 달래가지고 아니, 혼내야죠. 대화로 이렇게 이제 데려오려고 혼내야죠. 들어가는 혼내야 되는데 그냥 삐뚤어지겠다 뭐 이러니까 혼내면 그냥 더 삐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막 진짜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지금 그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회의원 또 108명도 같이 안고 가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뭔가 투쟁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정식적으로 장애 투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의원회관에서 막 이렇게 간담회 뭐 이렇게 하고 특위는 사실 에어컨 나오는 데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15개. 특위는요 사실 개모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미 모임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이제 하나도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뭐 하는 겁니까? 맨날 의원총회나 하고 아니 정말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으면 거리로 나가야죠. 거리로 안 나가고 에어컨 시원한데 나와서 일은 안 하고 저희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회의에 나가서 자기 할 말을 해야지. 뭐 보면은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하고 예. 의원회관 가서 회의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뭔가 강한 의지가 있다면 정말 뭐 죽기를 각오하고 이재명 대표처럼 뭐 진짜 삼부일배도 하고 우체투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의원회관에서 앉아갖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저는 사실은 우리 관례가 네. 이렇게 좀 협치를 위해서 뭔가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게 여태까지 관례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에 단 한 석이 이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그렇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럼 네. 왜 그러냐면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다 지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0.73%를 이긴 저 대통령이 네. 얼마나 많은 폭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도 사실 과거에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네. 이런 대통령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국회가 그러면 언제까지 관례 따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네. 저는 책임 정치했으면 좋겠지만 과도기다 보고 예. 또 뭐 우원식 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민주당 출신 의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의장으로서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게 조금은 우리 지지층이 기다려 줄 때다. 6월달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 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뭐 이거 일을 해야죠. 문호동 무임금 세비도 반납하고 국민의힘은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그냥 제대로 투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엔 네. 너무 덥죠. 더워서 안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예. 이동하는 동선을 보면 시원한 곳들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본청, 의원회관 예. 시원하죠. 그렇게 정말 국민의힘이 국회에 못 들어올 정도로 이게 너무 시급하고 네. 법사위는 어떻게 죽어도 못 준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장애투쟁도 하고 당원들, 또 국민들 앞에 나가서 뭐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안 보인다.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 이 33 곱하기 3님께서 시원시원하다.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말씀 듣고 시원시원하다. 저희 스튜디오가 에어컨이 좀 시원치 않은데 네. 김지호 부대변인 오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요새 발언 막 자체가 시원해서. 요새 그냥 네. 요새 국민의힘하고 검찰이 또 기가 살아가지고 네. 뭐 진짜 허위 살았대요. 기소한 다음부터 막 그래요? 지금 뭐 또 막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싸우고 다녔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예. 지금 엄청- 인간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력 정말 네, 최고예요. 요즘에.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김지호 부대변인 네. 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이 가져온 이 상황, 우원식 의장은 7개는 여당 몫이니까 남겨둬야 된다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11개 상임이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과방위도 저희가 현장을 보여드리고 최민희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죠. 그다음에 11시에는 운영위가 또 개의가 돼요. 네. 첫 운영위 회의인데 이게 중요한 곳이고 여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임하는 간사 뭐 박성준 네. 의원이 될 것 같고 이거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현장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법사위가 가동이 되면서 너무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뭐 극찬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 지금까지 이런 법사위는 없었다. 그리고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네, 내가 직접 잡으러 가겠다. 직접 잡으러 가겠다. 장관이든 누구든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죠. 사실 축구 경기를 이제 지켜보는 것 이상의 희열감이 국민들은 아마 느껴지실 텐데 골을 이쪽으로 가야지 패스를 해야지 네. 이렇게 왜 우리 집에서만 훈수를 두잖아요. 아하.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법사위원장 발언이.
그렇네. 그래서 효능감 제대로 느끼고 있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의 정청래, 과방위의 최민희, 의원. 특히 이제 두 상임위가 정말 뭐 시원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이 입법청문회에 증인들 안 나오게 되면, 근데 또 증인들이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증인들이 또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그거 된 겁니까? 출석하겠습니다. 예. 네,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큰일 나요. 고발당하고 예.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회에 어떤 권한을 제대로 안 쓴 거고 행사하지 않은 거지. 맞아요. 정말 국회에서 부르면 네. 고발당하면은 그냥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뭐 임성근 사단장, 네. 유재은 법무부관 법무관리관. 네.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나와서 사실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건 정무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용되신 분이에요. 이제 끝나잖아요, 임기. 예, 아니면 뭐 자기가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뭐 10번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대잖아요. 대통령실 실세한테. 그 다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종석 전 국방장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 있지만 아직 특검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런 데 나오면 이제 솔직히 다 얘기하겠죠. 진실, 실체적 진실. 실체적 누가 진실. 경로를 하고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이런 누가 거. 우리 그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의 수괴로 처벌해야 된다 얘기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그 수사단장을 네. 집단 항명의 수괴로 몰아가지고 네.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님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봐요. 음. 그냥 막 이 법비들이 네. 정말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하.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최상병 특검은 하여튼 청문회 제가 많이 기대되고 기대된다. 얼마나 그 음. 법사위가 잘 돌아갑니까? 그 전에 김도읍 위원장 했을 때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입법 청문회가 있는 것도 아마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 이런 모습 안 보였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렇고 네. 박정훈 전 단장 다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 관심 집중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밝혀진 게 있겠습니까?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네. 대통령의 010 전화로 하루에 3차례 통화를 한 너무 내용을 궁금해요. 우리는 어떤 이미 얘기였을까? 기사를 통해서 예. 다 알게 됐죠.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실 것 같고, 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통령과 왜 3차례 통화를 했는가? 대통령은 아니겠죠? 01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네. 번호니까 과연 누구와 어떤 통화를 나누었는지를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거고요. 그 통화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성별도 중요하겠죠. 성별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GPS 값을 보면 네. 그게 관저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에 음.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지를 또 이제 궁금하다. 네, 밝혀내야 될 거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안전 조치에는 처음에 관심도 없다 그랬어요. 네. 현장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드러났죠. 뭐 그러니까 이 녹취가 부분에 다 보도가 되고 있죠. 대해서도 해명을 네. 해야 될 거고,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 출석하기로 했다. 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으러 가야 돼요? 가야죠. 누가 갑니까? 일단은 김지호 대변인. 김지영 대변인님이 출동하십시오. 간다. 이제 여기 이제 출석하려 그러면 이제 사무관하고 뭐 이렇게 출석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부대변인이 가세요. 예? 부대변인. 아, 저를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일단은 네. 이번 청문회는 한번 보고 음.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 간의 어떤 그런 좀 대치 중이잖아요. 네. 지금 처음부터 동행 명령을 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계속해서 안 나오면 좀 버티면. 명분이 생겼을 때 해야지. 또 장관인데 처음부터 너무 각박한. 예. 우리가 뭐 한동훈 위원장처럼 빡빡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에 있던 현안 보고에도 두 장관이 안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가야지.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 좀. 아, 나는 법은 싫은데.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아, 이거 뭐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특단의 조치. 예. 법사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빨리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진상규명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진짜 이종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화기가 없다는 게, 그 당시 쓰던 전화기를 바꿨다는 게 그게 말이 증거 됩니까? 인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법원에서도 증거 인멸로 네. 판단해서
이거는 증거인멸 혐의가 분명하다 판단해서 영장 청구가 되게 된다면 바로 뭐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관련자들 또 뭐 보좌관도 없대잖아요. 핸드폰 새 박진희 보좌관도 깡통 없다고 핸드폰 그러고. 냈다는 거 아니. 이거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힘들죠. 핸드폰 그렇게 없애면 우리 네. 민주당이 그래서 써봐.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그냥 이 추노꾼들이 그냥 잡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에비씨님 이 시청자께서 강미정 대변인이 끌고 오세요라고 또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아 원래 잡아와야 되겠네. 네, 두 분이 출동을 언젠간 하셔야 될 강미정 것 대변인이 하시면 그냥 올 것 같아. 네, 잠깐만. 가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네 이러고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불출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럼 부분입니다. 고발하시겠네 바로 안 네. 오면 그냥 놔둬야겠다. 고발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맡겨야죠. 뭐.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에 주목이 되고 오늘 또 과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운영위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니까 저희 방송 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고 운영위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김현정 의원과도 얘기 나눴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일과 관련해서 김건희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무위 차원에서 정무위.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 여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해당 사건은 위반 사항이 없음. 종결 처리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권익위 그런 전원위원 5명 전원을 다 좀 증인 신청해서 물어볼 예정이다. 어떤 부위원장은 심지어 뇌물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아 맞아요. 말 조심하라고 할게요. 예, 그런 말을 했다. 금품 수수로 바꿔야 왜 된다. 그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아하. 진짜 국민이 들어봐야죠.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반부패 기관이잖아요. 네. 반부패 기관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기호백을 받는 영상을 보고도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서 법이 미비하다. 네. 국회의원이 놀아서 그렇다. 희한한 논란을 하고 있어요. 제재 조항이 없다. 아니 주장으로. 알선수재죄라는 게 있다. 네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는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면 된다. 이거를 Q&A로 해갖고 온갖 때 홍보하고 다닌 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 네. 왜 뭔데?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에선 그것이 적용되지 않냐. 정무위원들은 사실 이거 굉장히 따져야 될 일이고요. 이 정말 그러면 이제 배우자들의 디올백이나 이런 거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가 이제 그냥 진짜 네. 부패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청문회 통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권익위의 이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이거를 밝혀내야 된다.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정무위원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빨리 됐지? 하셔야죠. 정무위원장 빨리.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장에서. 없으면 네. 이제 뭐 야당 의원끼리라도 음. 뭐 이렇게 임시 상임위원장을 뽑든지 어떻게 하든 그냥 정무에선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네. 사항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모 교육감은 배우자가 뭐 3-4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걸 바로 가서 그 신고하고. 감사 이제 교육청 밑에 감사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통령도 디올백을 받았으면 바로 가서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 조사를 했어야 되고 언제 인지를 했는지 신고 정말 했는지. 아니 근데 뭐 갑자기 그게 대통령 기록물로 둔갑되더니 뭐 외국인이 줘서 괜찮. 외국인 얘기가 나오고 준 사람 뭐 저기 뭐야 네. 준 사람이 스토킹을 갑자기 했다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스토킹을 그럼 자기가 약속 잡은 손님한테 스토킹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 진짜 제가 볼 때는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아,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바보로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아니,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예. 스토킹 범죄자가 준 그 물건이 국가 기록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다 검사하고 들여보냈잖아요. 예.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통 다 같은 팀이에요. 한 범죄를 위해서 그걸 성공시키려면. 그럼 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던 그 보좌관 2명 있죠. 아하. 공범입니다. 그렇죠. 그 최재형 목사님이랑 같이 네. 뭔가 협력 관계다.
아하.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왜냐면 들여보내줬으니까 네. 그렇게도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그래서 있네요. 그게 아니면 네. 운영위가 오늘 열린다고 하니 지금 개의 예정입니다. 11시에. 운영위는 대통령실 앞에 다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 그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다 물을 수 있어요.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러 가는 그 약속 네. 이 회의에서 잡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에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2년간 행한 그 수의 계약 원래 이제 지방 정부나 공무원들은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 수의 네. 계약 액수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생프론트 뭐.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도 무슨 K 스포츠 재단하고 무슨 태권도 용역 계약을 해서 순방 다닐 때 뭐 6억 7억 계약하고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실체도 없는 K 스포츠 재단이랑 계약했냐 보였더니 뭐 국가 안보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똑같은 예, 논리로 그래서 나오고 있네요. 지금도. 그런 수의 계약이 정말 보면은 네. 근거도 없고 아하. 과거 이렇게 거래한 사례도 없는 업체들이 많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누가 다 소개했을까요? 그런 맞아. 거를 한번 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운영위에서 어떻게 할 일이 알았을까? 많다.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예. 어떤 그 과거에 업체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수의 계약을 남발하고 네. 이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남발했다면 이 역시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네. 철저히 파악해야 되고 이 역시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이어져야 된다. 뭐 네. 법을 어겼으면 고발도 당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추죠. 운영위가 개의가 되면 또 어떤 각오를 보일지 저희가 생중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11시 개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내일 또 공수처를 간다고요? 어떻게 된 맞습니다. 겁니까? 원래는 오늘 오전에 네. 그 공수처 가서 기자회견하기로 일단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내일 오전 내일. 10시 반으로 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루 늦춰졌어요. 그리고 엠바고가 걸렸어요. 엠바고가 걸렸어요? 네,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을 할지는 아하. 그때 박은정 의원님과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이규원 대변인이 함께 갑니다. 네. 그때 발표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권익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산장 가서 900만 원어치 한우 네. 먹은 내용에 대해서도 강령 위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 네.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할 차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앙아시아 순방 갈 때 김 여사 보좌했던 보좌관 2명 함께 데리고 간 것이 네. 혹시 대통령 부부가 한국에 없을 때 이 둘을 불러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면 진실이 나오게 될까봐 네. 우려 때문에 데리고 갔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해외 파견을 누구 보낸 것처럼 도주대사든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누구 검사든 연수 영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내버린 게 아닌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뭐 권익위에서 낸 종결은 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아까 김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알선수재 등으로 고발하고 엄정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아마 피할 수 없을 걸요.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지금 고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장도 내일 10시 반입니다. 10시 오전. 반에 한번 저희가 현장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강미정 대변인 밑에 화면이 바로 운영위 회의장 앞의 모습입니다. 야, 두근두근합니다. 네, 운영이 첫 운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 모아지게 될 것 같고요. 21대 국회는 뭐 운영위가 사실 무력화가 됐었죠. 윤재옥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불구하고 회의가 안 열려서 너무 답답하다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근데- 저렇게 화면 보시면 네.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 피는 분들 있죠. 네. 민주당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요. 네. 어둡다. 네. 그러면 민주당 분이 아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련자들 또 곽상원 의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종로의 곽상원 의원도 지금 운영이
참석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회 현장의 모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마이 TV는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슈퍼챗 쏴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또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슈퍼챗에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요 누르기, 그다음에 댓글도 그 밑에 또 달 수도 있고. 아, 소통이 가능하네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제가 눌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건에서 네. 잠깐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재 규정 없는데도 기소해서 유죄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죠. 검찰이. 그 그래요? 좋은 예로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민 씨가 민정수석 시절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에 네.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단 뭐 소득을 그러니까 불러일으킬 수 없는 상태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조국 대표의 경제적인 공동체, 네, 가족이니까. 예,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 이걸 기소를 하고 아하. 어쨌든 형을 내린 거예요. 하하. 그런데 만약에 권익위가 종결한 것처럼 해석을 해보면 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관련한 뭐 규제도 없지만 자녀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규제 제재를 했잖아요. 예. 이거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그렇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이득을 본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배우자죠? 예. 그럼 처벌이 가능하겠죠. 같은 경제공동 한 지갑을 쓰는 사이니까 부부 사이인데 그럼 가족인데. 기소가 가능하겠죠. 아하, 그렇네요. 그 전례 불러야죠. 윤석열 따르면 대통령은 네. 디올백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 목사님이 양주도 선물했거든요. 그러네. 300만 원 양주를 플러스 50만 원. 드셨을까요? 듀얼. 응? 양주를 아니 양주는 근데 뭐 법조인들 말 들으면 양주는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나중에 상하기 때문에. 병이라도 있어야지. 아 예전에 그러니까 병이 있어야 돼.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냈대요. 예. 루이 몇 세인가라는 이름을 가진 어, 정말 어. 비싼 양주를 어, 받았는데 예. 과연 대통령이 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아하. 위반이 아닌가? 근데 마셔도 된다라는. 네, 그거는 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병은 내놔라. 병은 있어야죠. 병은 있어야죠. 병은 내놔라. 병은 있어야죠. 예.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 뭐 그런 샤넬 화장품, 향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군제도 뭐 이렇게 1,000만 원 받았다는 상당의. 얘기가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밝혀진 게 그거지. 그 네. 줄을 섰대잖아요. 만나려면 뭐가 영상에도 있어야 좀 끝에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네. 받은 게 정말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익위 판단에 따라서 끝 종결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전례들과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되고 운영위에서도 아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죠. 그럼 가족이죠. 운영위에서 네.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법사위 지난주에는 법사위 관심이 모아졌다면은 오늘 이제 또 운영위가 시작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 관련된 또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도 계속 몰고 가야죠. 석유 대박. 우리 석유 대박의 꿈, 산유교의 꿈은 계속 꾸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석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네. 논평도 내고 아무리 말을 해도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정말 이제 신기하게 생각됐던 게 네.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에 영일만 석유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제가 워딩을 하지 않으면 일단 뭔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네네.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바로 지금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워딩. 저는 네. 오늘 그러니까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석유가스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6월 3일에 오늘 승인했다라고 아하. 대통령은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문제점. 이 승인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했어요. 네. 자, 그럼 이건 일단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산자부는 대통령 브리핑 직전에 제가 듣기로는 8분 전인가 이 소식을 알고
나와서 옆에서 원고를 읽은 걸로 네,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산자부 장관은 왜 자기 소관인 내용을 몰랐다고 했을까? 그리고 산자부는 장관은 네.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까? 거기서 서로 연기를 한 건가? 연기를.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문제점은 대통령이 승인한 날이 6월 3일인데 지난 1월에 시추가 결정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능력자예요. 4개월 전으로 네.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시추를 오늘 승인해줘요. 승인했다. 그런데 본인은 딱 깨어보니까 4개월은 지나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한 거라고 기억을 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이 예. 진실에 대해서. 근데 뭐 이제 정부의 설명은 그때는 뭐 하나 이렇게 뭐 시범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해서 뭐 아니, 5개 뚫고 뭐 이렇게 한다.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대통령이 하는데. 6월 3일에 승인을 했다는데 개수랑 관계없이 누가 먼저 4개월 전에 이거 네. 계획이 다 결정됐다고 본인들끼리 뭐 아름아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시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발표했는지도 궁금하고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텍사스의 그 집도 우리가 지도로 많이 봤지만은 네. 이런 컨설팅 1인 업체에게 왜 이걸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맡겼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누가 소개시켜 줬을까 의문도 있고 그러니까 관저 공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적하고 다누리 우려해서 건설. 봤던 그런 수의 계약의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도 그 들고요. 수의 계약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 그 민생 토론 열 때도 25번인가 맞아요. 했었죠. 선거 기관부터 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다 한두 건 빼고 수의 네. 계약이더라고요. 그리고 관저 이전, 아하. 그다음에 방탄 유리창, 네. 그거 썬팅하는 거, 아하. 그것도 10억 원의 국고를 써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다 수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 하나하나 불투명하고 과연 왜 이렇게 국정이 운영이 될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 네. 뭐 기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떡하든 국민 눈을 돌리고 인기를 올려서 전국을 좀 돌파해 보자.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뭐 영일만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 액트지오, 액트지오 석유 유전 개발 사업도 그냥 막 던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기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면 전환 이슈 돌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액트지오 유전 개발 사업도 대통령이 정말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알았다면 네. 대통령이 그거를 내가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뭐 저기 봐 거의 1인 기업이나 다름이 없고 네. 법인세를 미납하는 그런 회사의 유전 개발 그 사업이 뭐 확정적이다.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할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누군가가 이거 좋은 겁니다. 보고를 하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간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인기도 없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물을 한번 타보자. 네. 그래갖고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서 보니까 막 터지는 거 보니까 요새 또 말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뭔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때도 저는 그때도 속았다고 봐요. 피해자다. 본인이 29표 나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니고 네. 해외 순방을 누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그 참모들은 대파 한 단도 875원. 875원이라고 설명을 하면 대통령이 이것은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이러잖아요. 이게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물정을. 사람을 쉽게 믿거나. 네, 물정을 모르니까 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좋은 말만 하고 자꾸 대통령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또 잘 속아. 잘 속고 자기를 잘 속이는 사람한테 관대한 거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면은 예. 가서 너 왜 허위 보냐 따져야 되는데 네. 그냥 대충 너는 뭐 사람이 뭐 하면 그럴 수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하나야. 대파 한 단에 875원이나 그거 성남까지 가서 다시 확인 사살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그 새만금 잼버리나 네.
새만금 잼버리 때도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온수가 나온다고. 예? 본인 개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막 부산 엉뚱하게 엑스포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정이 그런 거야. 아 그렇네요. 다 네, 그러니까 연결이 이번도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정 액트지오 여기서 쫄딱 망하다 보니까 음. 아유 그냥 검찰 믿을 건 너뿐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최후의 수단은 항상 검찰이었다. 최후의 수단은 네. 검찰이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님, 저는 진짜 제가 근무했지만 네. 너무 억울한 일이라서 제가 잘 설명은 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대파 875원은 계속될 것이다. 아 항상 속아주니까. 항상 속아주니까 저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김치호 대변 말씀 들으니까 참, 시원하다.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안쓰러운 느낌도 좀 들고 대통령 계속 속고 있다. 놀림 받잖아요. 예.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4분짜리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4.6의 꿈을 설파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순방까지 가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까지 갔다 오면서 지지를 올리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 리얼미터 조사조차도 떨어졌어요. 30.1%가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그래요? 30.1%. 리얼미터니까 아, 리얼미터 조사라는 걸 감안하고 좀 보면은 그래도 20%대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순방 호재 아니면은 외교 호재 이 산유궁의 꿈 호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예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자, 저희가 지금 너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겨서 이걸 개그 소재로만 자꾸 이제 국민들도 그걸로 뭔가 승화시키려고 이 분노와 고통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지명 입찰 계약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국가계약법 제7조 2항에 따라서 입찰 심사 자격을 거쳐서 뽑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어요. 어. 누가 너 한번 들어와봐, 너 한번 들어와봐 하는 게 아니라 지명 입찰을 하려면 입찰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브리핑 내용대로라면 네.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하는 석유가 네. 나올 것이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회사한테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맡길 수 있었나? 그리고 그 자격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입찰에 참가하라고. 그렇네요. 그럼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부서가 어딘지 네. 골라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만한 업체를 골라서 한번 참가해봐라고 한 거라면 네. 이거는 산자부도 물론 다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한국석유공사가 먼저 조사받아야 되는 1순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석유공사 사장은 이제 없어요. 아하. 그리고 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 분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 외교로 엄청나게 큰 그 국고를 네. 해먹었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적이 얘기까지 있습니다. 나와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퇴직하고 음. 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하. 그러니까 커피 내리는 것에 예. 이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음. 이제 창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교육을 받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뭐 순식간에 여기 계획에 불려와 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으니 석유가 커피냐 이런 얘기가 석유나 커피. 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은 비슷한데. 네, 일단은 예. 이 영일만 석유 게이트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조국혁신당은 그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 그리고 매장량이 140억 네. 배럴이라는 근거에 대한 보고서를 아하.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거듭 아직 요구하고 안 주고 있다.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이제 국회 산자회가 열려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도 지금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 산자위하고 네. 국방위하고 예결위는 민주당에서 예결위는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박정 예결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은 됐고요. 네. 자, 산자위, 국방위는 꼭 꼭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해야 상임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재호 부대변인이 언급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검찰이 또 추가 기소했어요. 그것도 이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자마자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수원에도 많이 다녀오셨고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기 노력했는데 이게 재판부가 거의 뭐 반영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쌍방울은 네. 사기업이고
경기도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신 돈을 내주는 뭐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경기도는 적경지로서 저희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했고 정상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밀가루도 보낸 적이 있고 북에 음. 묘목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을 해서 교류 협력을 한 거예요. 우리는 경기도는 왜냐하면 접경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크게 음.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네. 뭔가 좀 교류를 하면 좋지만 남북 관계라는 게 사실 좀 어렵고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맨날 잘 된다 그랬는데 뭐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도돌이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탈북 주민들이 경기도에 와서 주로 그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 풍선을 보내가지고 뭔가 좀 북한을 좀 비방하는 선전물을 네. 보내니까 자꾸 원점 타격을 한다 그래요. 아, 얼마나 불안해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아파트도 많이 짓고 네, 기업체도 네. 많고 뭐 큰 산업체도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는 항상 그거를 신경 쓰거든요. 그럼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다 방북 다녀왔어요 북한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서 북한에 가고 교류 협력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예산이 3조 원 넘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몇백억 원이 예치돼 있어요. 그걸로 밀가루도 보내고 묘목도 보낸 거예요. 그 뭐 스마트팜에 북한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농자재를 보낼 수가 있냐? 유엔에 물어보고 승인도 받고 괜찮다는 해석도 받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네. 쌍방울이 이 사이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쌍방울의 힘을 빌어서 예. 이거 쌍방울 없으면 안 돼. 기업 돈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아니, 예산이 있는데 쌍방울이 왜 대신 내줍니까?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요, 네. 우리가 스마트팜 그런 농자재거든요. 사실 농자재를 주고 싶어도 통일부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을 안 하면 못 보내요. 북한만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북을 하고 싶어도 통일부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이 안 났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무슨 북한에 돈을 줍니까 우리 대신. 그렇다고 해서 쌍방울이랑 우리랑 특별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경기도에서 쌍방울 인사를 본 적이 없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정말 기업 친화적인 그 지방 정부 수장이거든요. 뭐 맨날 MOU 하고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네. 아유 여기 유치해 달라 여기 기업해 달라 고용해 달라 이게 1인 사람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무 인간관계가 없는데 막 억지로 막 이걸 잡아가지고 아하. 진술 막 연어회 술 파티 해가지고 막 진술 조작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억지 기소를 하고 저는 뭐 판사님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런 판결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실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쌍방울이 뭐 했는지 제가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는지 대북 사업을 했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네. 우리는 경기도는 경기도 사업을 한 거고 쌍방울은 쌍방울 사업을 한 거지. 그러나 저희도 정치인이고 네. 정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현금을 주면은 진짜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현금 아예 생각지도 못한 일을 쌍방울이 했는데 그게 경기도를 했다. 이재명 대표 방북 그 대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연금술사면 가능해요. 연금술사. 예를 들어 예. 그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농기구 혹은 밀가루, 뭐 묘목 이걸 현금화할 수 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 그들의 상상력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어떤 고리를 잡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 의혹이 아니죠. 아예 다 드러났으니까 그만 드러나고 봐도 있는 상황. 상황 의혹. 예. ING. 그런데 그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던 다른 그 공범들은 이미 다 기소되고 처벌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라면 이화영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러니까 그 당위성이 깔리는 거면 네. 김건희 여사도 똑같아요. 주가 조작으로 벌써 공범이라고 그들은 확실히 계좌로 이동한 내역도 있으니까 공범이라고 그 실형 선고가 됐다. 물론 이제 다시 대법 판결 가야 되겠지만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 안 해요? 계속 이게 더 걸리게 논리가 되네요. 비약이 심해요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대답을 없는 해야 될 거고. 겁니다. 네.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려면 디올백, 양조 받은 영상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요. 아니 정말 예. 아니 우리가 뭐 그게 있어요? 영상이? 아니 북한에 아무 증거도 없이 영상 나오면 인정. 예. 영상 나오면 진짜 인정할게요. 디올백 영상이라도 좀 가져오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얘기해야지. 이거 너무 비겁합니다. 정권의 어떤 위기를 물타기 하려고.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죄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탄압받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네. 테러 암살 시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놈의 정권은 모든 야당 정치인은 다 범죄자.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반응이 많이 정제됐다고 봐요. 저 같으면 진짜 막 들이받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나마 이분이 그래도 야당 지도자고 내가 어떻게 하든 야당을 네. 버팀목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참고 있는 거지.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어유 김지호 부대변인 진짜 뭐 열을 내면서까지 설명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지난주에 했던 네. 검찰에 대해서 기자들에 예, 대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네. 있다면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도 나눴지만 애완견을 모두 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일부 그 단어 하나만 넣었더라도 이게 네. 공격 아예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앞뒤 재고 뭐 그들이 이렇게 하면 공격할 거야 아닐 거야 그 언어를 막 다듬어서 머리 써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그럼요.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뭐 표현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애견인 그러니까 네.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 지금 국민 인원이 1,500만입니다. 네. 그분들의 분노가 높아요 지금. 왜 비교를 애완견과 했느냐. 네. 그렇게 악의적으로 글 받아 쓰는 기자들과 우리 집에 뭐 꾸미, 봄이, 바둑이 네. 이런 같이 비교하는 거 기분 나쁘다. 아 오히려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화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어제 보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부수 씨의 판결문과 이하영 부지사의 판결문이 네. 서로 다른데 왜 이런 건 취재를 안 하냐. 뭐 이제 안부수 씨는 그 쌍방울이 어떤 사업 목적, 네. 주가 부양 목적에 의해서 뭔가 돈을 지급했다 북한에 그런 내용이 있고 이하영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이다 이렇게 써있는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이걸 비교해야 되지 않냐? 네, 이걸 그 지적했더니 얘기죠. 예. 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판결문은 다르다. 봤나 판결문을? 판결문을 그렇게 적용한 거야. 난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어. 네. 판결문을 보니까 안부수 씨 판결문에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 실제로 쌍방울의 주가 부양, 쌍방 그 대북 사업관을 위해서 돈을 지급했고 환치기 했다. 네. 이게 써져 있어 판결문 3, 4쪽에. 어머. 근데 기자들이 그거를 교묘하게 뭐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했다. 아니 판결문에 쓰여 있는 것조차도 왜곡해서 제목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으나 판결문은 달랐다. 이러면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잘 읽히지도 않아. 네. 네. 이분들 경찰 조사 받아야 돼요. 아니 제가 그 어제 이제 모 종편에 가서 앵커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판결문도 읽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읽어줬어요. 3번 읽어줬어. 예. 정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동기가 정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아하. 3번 읽어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런 진짜 그 나치의 게벨스식 제목 한 줄로 해갖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근데 읽을 밑에 시간이 다 없어요. 읽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재명 대표가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얘기하신 거고 우리 내가 뭐 한동훈 위원장처럼 막 바로 명예훼손 고발하고 막 몇 억씩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잖아요. 네. 정치인이니까 그런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정치 지도자로서 감내하는 건데 네. 좀 개인에 대한 폭력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기자분들 조금 편파적인 분들 일부 기자분들이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세장에 가서 갈 때마다 일배, 쓰레기 그리고 네. 조국 대표를 향해서는 개같이 정치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선거 네. 기간에만 봐주는 뭐 언론인들의 뭐 약속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것도 개같은이라는 말도 아니고 애완견 이거 저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뭐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손석희 네. 당시 이제 JTBC 뉴스룸 진행하던 앵커가 워치독, 랩독, 가드독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랩독이 이제 이 무릎 위에 강아지, 간식 먹으면서 예,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회자가 되는 이름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강아지, 그러니까 개와 관련하여 네이밍이 돼서 이제 보통 우리가 네.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네. 칼끝을 겨누고 자꾸 아. 찔러대냐는 말입니다. 아니 뭐, 그 후보 시절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때 개사과고 또 강아지 등장한 것도 봤고 아니 뭐지? 뭐 순방지에서 강아지 이렇게 안고 계시던데. 쌍방울 정말 좀 관련해서 순방 얘기할 거 진술 많은데. 조작을 네. 했다는 그 간부 증언이 나왔잖아요. 음. 그리고 뭐 안보수 씨의 딸한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변호사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후속 보도를 하든지 좀 균형 잡히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다. 너무 다 또 검사들 익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기소하고 영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 그 이게 제일 문제야. 박상용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뭐 하여튼 영국으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네. 사실 익명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 거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운영이 22대 국회 첫 운영위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의원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 각오도 좀 들어보고 네. 또 빈자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간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 좋아하시네요. 시원하다. 시원하다라고 아니, 좋아하시니까 매력 덩어리시잖아요. 저기 우리 네. 강미정 대변인님이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국회 보좌관 어.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렇게 어떤 현상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 아, 그래요? 진짜 이 국회의원 하셔야겠어요. 네. 새내기, 아. 새내기 대변인. 아니 너무 네. 이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디테일하시고 서로 칭찬 정말 나중에 칭찬하는 꼭 국회의원 시간입니다. 하십시오 진짜.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훈훈합니다. 예. 네, 훈훈하게 두 분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